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고영신의 시사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 드디어 조국 전 법무장관의 금융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국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어제 법원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국이 부인 정경심의 차명 주식 보유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조국의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전면적인 계좌 추적은 아니지만 조국이 정경심에게 송금한 5천만 원과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의 끈질긴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손을 든 셈입니다. 그만큼 영장 청구 내용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상당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조국의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오는 즉시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국의 서울대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금융계좌 추적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일을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간 조국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결정적 물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경심은 지난해 1월 31일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회사이자 경영권을 갖고 있는 2차 전지 제조업체 WFM 주식 12만 주 6억 원어치를 동생 정광보 명의로 차명 구입했습니다. 같은 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청와대 인근 효자동 ATM기에서 5천만 원을 정 씨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600만 원씩 8차례 그리고 200만 원 한 차례 총 9차례에 걸쳐서 송금을 한 것이죠. 정 씨는 자신의 돈과 조국이 보태준 돈을 합쳐서 당시 한 주당 7천 원짜리 WFM 주식을 5천 원에 12만 주를 차명 매입해서 무려 2억 4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정 씨는 매입한 주식 7만 주는 자신의 집에 그리고 5만 주는 동생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조국의 법무장관 기용설이 흘러나오자 주식 모두를 동생 집으로 옮겨서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8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때 발견되었습니다. 정경심은 현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조국이 받는 혐의는 첫째, 만약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정 씨가 차명 주식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다면 공직자의 직접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윤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차명 주식을 재산 공개 때 신고하지 않은 재산 허위 신고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간이라지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면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송금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미리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근무 중에 ATM기로 달려가서
9번에 걸쳐서 송금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둘째, 검찰은 정 씨가 투자에 앞서 코링크 B 실소유주인 오촌 조카 조범동으로부터 WFM 2차전지 공장 방문을 제안받았으며 재산관리 인격인 한투증권 김경록 차장에게도 WFM의 투자 전망을 문의했다는 것입니다. 정 씨가 WFM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전지 사업을 벌인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그 정보가 조국으로부터 흘러나왔다면 조국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WFM이 한 주당 주식 가격을 시장가보다 2,000원씩 싸게 팔았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는 정경심에게 헐값에 주식을 넘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기대하고 싸게 주식을 팔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조범동을 통해서 사업상 다른 특혜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진보 성향의 투자자본감시센터 그리고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2억 4천만 원은 사실상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WFM이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B에 50여억 원어치의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뇌물에 해당되며 총 115억 원 뇌물수수 혐의로 조국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넷째,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조국이 송금한 돈의 출처입니다. 5천만 원 실제 조국의 돈이냐 아니면 무슨 꼬리표가 달린 비자금 성격의 돈이냐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현금으로 5천만 원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검찰이 조국뿐 아니라 정경심 등 가족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출처는 계좌 추적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돈이 과거 웅동학원이 학교 교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동남은행에서 빌린 35억 원 중 일부가 조 씨 일가의 비자금으로 흘러갔고 5천만 원도 그중 일부가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5천만 원이 제3자로부터 흘러 들어온 돈으로 밝혀지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될 공산도 없지 않습니다. 조국 수사가 본격적인 펀드 수사로 진입하면서 정경심, 조국 동생 조건 등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안과 질환, 허리 디스크 등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본격적인 금융계좌 추적에 들어갔고 사기꾼으로 몰려서 모든 죄를 뒤집어쓸 처지에 있는 조범동과 한투증권 김경록 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조만간 전모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조국 민정수석 당시 대통령 친척 관리를 했던 윤국은 총경과 김태우 전 수석관이 폭로한 비리 감찰 무마 사건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사정기관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반부패 협의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 윤 총장으로부터 별도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검찰의 조국 소환은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취임한 후 처음 조우하는 8일 협의회가 끝난 9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느 경우든 조국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 신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른쪽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